어머, 고향이 시골이세요? 농장이요?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더니 제 부모님을 방 끝자락 문 바로 옆 화석에 앉혔습니다. 상견례 내내 빨간 펜으로 저희 쪽 예단 목록만 수정하고 결혼 후 제 역할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복수의 시작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회사 창립 기념식, 수백 명의 임직원 앞에서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사과문을 들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개무시당했던 며느리가 어떻게 시댁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무릎 꿇렸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호텔 한정식당 안으로 서아가 부모님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넓은 방 안에는 이미 민우의 가족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의 부모를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윤정이가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윤정이가 고개를 까딱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저쪽으로 앉으세요. 여기는 우리 쪽 자리라서. 서아의 아버지 서기철이 멈칫했습니다. 원래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정이가 직접 좌석 배치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서아의 부모는 방 끝자락 문 바로 옆 화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서아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인사드려. 윤정이가 짧게 말했습니다. 민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어색하게 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철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가 젓가락을 들더니 서기철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 어디시라고 했죠? 서기철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충청도 쪽 시골입니다. 작은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이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정이가 입술을 오므리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 농장이요. 그러시구나. 그 순간부터 식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정이가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도 수저를 내려놓고 물만 마셨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불안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사하면서 이것도 같이 보시죠. 윤정이가 테이블 위에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혼수 예단 목록이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런 자리에서요? 윤정이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죠. 나중에 말 바꾸면 곤란하니까. 윤정이가 한 장씩 넘기며 항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랑 측 예단 목록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신부 측 예단 목록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 표시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좀 부족하고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윤정이가 펜을 들어 또 한 줄을 그었습니다. 서기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기철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아의 어머니가 서기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윤정이가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따로?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건데 뭘 따로 해요? 숨길 것 있어요? 서아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윤정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 집 근처에서 살아야 해요. 여기 보세요. 이미 집도 알아봤어요. 서아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위치, 월세 조건, 심지어 출퇴근 시간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도 정리해뒀어요. 서아 씨는 회사 행사 있을 때 참석하면 되고 집안일은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죠. 서아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의견은요? 윤정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의견이요? 뭐, 다 정해진 건데. 이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민우가 일정표를 확인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윤정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주차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서아의 가족은 주차 안내도 받지 못한 채 식당을 나섰습니다. 서아가 계산대 근처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시댁 비서가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직원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이쪽 금액은 따로 분리해 주세요. 서아의 눈에 영수증이 들어왔습니다. 비용이 신랑 측과 신부 측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에는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비서가 서아를 발견하고 황급히 서류를 가렸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상견례에서 받은 서류들을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날짜, 장소, 참석자 명단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서아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야.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관리 대상이 된 거지. 서아가 파일을 저장하고 폴더 이름을 적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서아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 구조가 뭔지.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시댁회사 행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연회장 안에는 회사 임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너 일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한 명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정이, 민우 아버지, 민우. 서아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서아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족 한 분도 함께 하셨습니다. 서아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며느리래. 이름도 안 부르네.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오너 가족을 가운데로 모았습니다. 서아가 민우 옆에 서려는 순간 윤정이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아 씨는 저쪽 끝에 서요. 구도가 안 나와서. 서아가 천천히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서아는 사진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아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나 이름도 안 불러줬어. 너 봤지? 민우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 서아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아서 하신 거라니. 나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민우가 서아의 손을 가만히 내렸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 다음엔 다르겠지. 민우가 먼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아는 행사장 앞에 홀로 서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서아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아가 경리부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서아입니다. 잠깐 서류 좀 확인하려고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사모님. 죄송한데요. 결제 서류는 열람이 안 됩니다. 서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제가 오너 가족인데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사모님은 결제 접근 권한이 없다고요. 서아가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아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아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직원이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서아 사모님 이름으로 된 보고서야? 응. 지난달 행사 물품 관리 실수라고. 위에서 기록해두래.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모님이 뭘 했길래? 뭘 하긴. 그냥 이름만 올린 거지.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아가 몸을 돌려 다른 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와 민우가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너 회사 의결권 있잖아. 이사회에서 뭐 결정할 때 내 의견도 반영되는 거 맞지? 민우가 맥주캔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어머니한테 위임했어. 서아가 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위임? 전부 다? 민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난 회사 일 잘 모르잖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게 편해. 서아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우가 잠든 사이 서아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아가 컴퓨터를 켜고 회사 공용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일 접근 기록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게 뭐지? 재무 파일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복사 날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든 날짜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회의 일정표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복사된 날마다 같은 임원이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네. 서아가 화면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윤정이의 집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어떤가요? 윤정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쳐다보았습니다. 회사 이야기는 왜? 서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저도 가족이니까. 윤정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사 일은 서아 씨가 알 필요 없어요. 집안일이나 잘 챙기면 돼요. 민우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과일만 집어 먹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서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서아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잠깐. 서아가 몸을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윤정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서아 씨 개인 계좌 사용 내역 정리해서 보내줘요.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개인 계좌요?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투명해야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서아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서아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윤정이에게 받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한 장씩 스캔하며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서아가 컴퓨터 폴더를 열었습니다. 상견례 자료, 회사 서버 기록, 업무 실수 보고서, 그리고 오늘 받은 계좌 요청 서류. 모든 파일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관리하려는 거구나. 서아가 새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옮겼습니다. 좋아. 나도 기록할게. 서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새로운 전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도준 전무님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도준이 단상 위로 올라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박도준입니다. 앞으로 재무와 구매, 외주 계약 전반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외부 영입이래. 재무랑 구매를 한꺼번에? 권한이 엄청나겠는데. 윤정이가 박도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은 제가 직접 모셔왔어요.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박도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윤정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박도준이 재무팀과 구매팀을 연달아 소집했습니다. 외주 계약서들이 전부 재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회사 로비에서 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리부 김 대리였습니다. 사모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아가 김 대리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 대리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법인카드 사용 건 기억하세요?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기억해요. 왜요? 김 대리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게요, 박 전무님이 그 건을 문제 삼고 있어요. 관리 책임자로 사모님 이름이 올라갔어요.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상단에 서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관리 책임자라고요? 저는 그때 아무 권한도 없었는데.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위에서 그렇게 정리하래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아가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서아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대리님. 알려줘서. 김 대리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으로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감사 일정 변경 안내. 기존 일정보다 2주 앞당겨 실시. 서아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다음 공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인카드 관리 부실건 조사 진행 중. 관련자 출석 예정.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가 집에서 민우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나 할 말 있어. 민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 서아가 민우 앞에 섰습니다. 회사에서 나 법인카드 관리 책임자로 올렸대. 상견례 때 그 건으로. 민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왜? 별일 아니잖아. 서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외부 감사까지 앞당겼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야. 민우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건 내 생각이야.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서아가 민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제발 눈 좀 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 민우가 서아의 손을 가만히 풀어냈습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민우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거실에 홀로 서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아가 정문에서 출입증을 찍으려는 순간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서아가 경비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제한이요? 무슨 말이에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별도 허가 없이는 출입이 안 된다고요.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리고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전화기를 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네. 서아가 몸을 돌려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가 시댁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시아버지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아가 그 남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새로 금고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로요? 원래 계시던 분은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교체하라고 해서요. 남자가 서아에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서재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철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아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대장이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을 촬영했습니다. 서류 안에는 지분 신탁과 담보 설정 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아가 신탁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익자 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수익자가 없다고? 서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재빨리 서류를 원위치시키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서아가 파일을 하나씩 확대해서 살폈습니다. 서아의 눈에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외부 로펌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검색창에 로펌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로펌 홈페이지가 떴습니다. 최근 상담 내역 중 박도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캡처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전무가 외부 로펌이랑 접촉했어. 서아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를 감사 희생양으로 세우려는 거구나. 전부 짜인 거야. 서아가 컴퓨터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아가 새 파일을 만들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법적 대응, 변호사 상담 필요. 서아가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세진, 대학 선배였습니다.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서아야.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있어?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서아와 한세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세진이 서아가 건넨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살폈습니다. 서아야, 이거 내가 직접 다 모은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상견례 때부터 하나씩 기록했어. 한세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날짜별로 정리도 잘 돼 있고. 한세진이 신탁 문서가 담긴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세진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서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 서재에서 봤어. 금고 관리자가 바뀌던 날이었어. 한세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야, 이거 심각한 거야. 알고 있어? 서아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선배한테 연락한 거야. 한세진이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세진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신탁 구조를 좀 들여다볼게. 시간 좀 줘. 서아가 한세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선배. 한세진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건 나중에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일주일 후 한세진이 서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한세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도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앉아. 설명해 줄 게 있어. 서아가 의자에 앉아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진이 펜으로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윤정혜 씨 직접 지분이 얼마인 줄 알아?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한세진이 도표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38%야.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38%? 그럼 과반도 안 되잖아.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머지 지분이 여러 명의로 분산돼 있어. 신탁으로 묶여 있는 것도 있고. 한세진이 펜으로 한 줄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서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한세진이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름으로 연결된 신탁 항목이 있어. 서아가 멈칫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는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한세진이 서류 한 장을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결혼할 때 서류 여러 개 사인했지? 그 중에 이게 있었어.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인한 거야?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너를 이용해서 지분 구조를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서아가 고개를 들어 한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회라니? 한세진이 화이트보드에 큰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공개 매수? 너를 중심으로 지분을 모으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어. 서아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개 매수라면 돈이 많이 들겠지? 한세진이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생각해 봐야 해.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때 무시당했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우리 회사 거래처 목록 볼 수 있어? 한세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래처? 왜? 서아가 한세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장하시잖아. 그 지역 인맥이 생각보다 넓어. 한세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설마 거래처 중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확인해보고 싶어. 이틀 후 서아가 한세진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세진이 컴퓨터 화면을 서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아야, 내 예감이 맞았어. 서아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방 거래처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충청도 쪽 생산업체들. 내 아버지 농장이랑 연결된 곳들이야. 서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사람들이면 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어.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이 거래처들 시댁회사 상황을 이미 알고 있더라. 서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알고 있다고? 한세진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최근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계약 조건도 자꾸 바뀌고 불만이 쌓여 있어.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아는 거네. 한세진이 의자를 돌려 서아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아야, 이 거래처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큰 힘이 돼. 생각해봐.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서아가 아버지 서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야. 서기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냐? 서아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충청도 쪽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 아버지 아시는 분 있어요? 서기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 서아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서기철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연락해 볼게.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며칠 후 서아가 한세진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경리부 김 대리였습니다. 김 대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서아가 김 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김 대리님이 용기 내준 거 알아요. 김 대리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외주 계약서 원본이에요. 박 전무가 편집하기 전 버전이요. 서아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김 대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부 서버에 백업이 있었어요. 박 전무가 모르는 서버예요. 한세진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한세진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면 돼. 편집 전 원본이랑 비교하면 조작 증거가 나와. 서아가 김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위험한 일인데.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사모님. 김 대리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한세진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제 자금만 모으면 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연락해준 거래처들이 참여하겠대. 외부 투자자도 한 분 소개받았어. 한세진이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 이제 날짜만 정하면 돼.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무도 몰라. 조용히 진행하고 있으니까. 서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창립 기념식이 다음 달이지? 한세진이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왜? 서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하자. 공개 매수 공식. 한세진이 서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세진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날로 하자.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립 기념식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한세진의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전화를 끊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외부 투자자 측에서 최종 확인 왔어. 조건 없이 참여한대.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계획을 듣고 바로 결정했대. 시댁회사 상황을 진작부터 지켜보고 있었나 봐.
서아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진짜 되는 거지? 한세진이 노트북 화면을 서아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법적 검토 끝났고 자금 이동도 오늘 안에 완료돼. 공시는 내일 아침 9시에 나가. 서아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세진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떨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 한세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넌 할 만큼 했으니까.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 나 오늘 지방에 다녀올게. 부모님 뵈러.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내일 보자. 서아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오후 서아가 충청도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서아의 어머니가 마루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야, 웬일이니? 미리 연락도 없이. 서아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서아의 어머니가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마당 한쪽에서 서기철이 호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기철이 장갑을 벗으며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서아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거래처 사장님들 연락 잘 됐죠? 서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더라. 시댁회사 때문에 속 썩은 게 한두 번이 아니래.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서기철이 서아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다 한 거지. 서아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아야, 물 마셔. 얼굴이 많이 말랐네. 서아가 물을 받아 마시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텃밭에는 배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헛간 옆에는 아버지가 쓰던 농기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변한 게 없네요. 서기철이 서아 옆에 서며 대답했습니다. 변할 게 뭐 있냐? 늘 이렇지. 서아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서아의 어머니가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밥 먹고 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서아가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세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공시 나갔다. 주가 반응 좋아. 서아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증권 뉴스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모그룹 공개 매수 공시, 주가 급등, 신규 최대 주주 등장, 경영권 변동 예고. 서아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정희의 집이었습니다. 윤정희가 화장대 앞에서 귀걸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식인데 뭘 하면 좋을까? 윤정희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윤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박도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큰일이야? 박도준이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공개 매수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고 있습니다. 윤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누가? 박도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아 사모님입니다. 윤정희의 손에서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정희가 전화기를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박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도 확인됐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미 지분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윤정이가 화장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윤정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창립기념식장이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임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공지 화면이 떴습니다. 이사회 구성 변경 안내.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사회가 바뀐대. 최대 주주가 달라졌다던데. 연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서아가 차분한 걸음으로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아에게 쏠렸습니다. 저분이 새 최대 주주래. 사모님 아니야? 서아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변경되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들어섰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서아를 노려보며 걸어왔습니다. 서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아가 윤정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들으셨죠? 저는 오늘부로 최대 주주입니다. 윤정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감히. 서아가 윤정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감히요? 저는 합법적으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완료됐어요. 윤정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우는 알아? 민우한테 얘기했어?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 의결권은 어머님께 위임되어 있었잖아요. 저한테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윤정이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넌 지금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서아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연회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아가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아가 윤정의 옆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리 비켜주세요. 윤정이가 굳은 얼굴로 서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윤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아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서아의 등 뒤로 수백 개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한세진이 연회장 입구에서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서아가 한세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배. 한세진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서아가 연회장 밖으로 나섰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햇살 아래서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인수 공시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아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세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것 좀 봐. 한세진이 태블릿을 서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넷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시골 출신 며느리, 시댁회사 강탈, 충격적인 배경 공개.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기사에는 서아의 고향 사진, 부모님 농장 사진, 심지어 어린 시절 졸업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한세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댓글도 봐. 퍼지고 있어. 서아가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재벌 집안 꿰찼네. 전형적인 꽃뱀 아냐? 불쌍한 시어머니. 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흘린 거야? 한세진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의 쪽이야. 외부 채널 가동한 거지. 서아가 이마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진까지 올렸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세진이 서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아야, 침착해. 우리가 대응할 방법 있어.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요? 어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서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나 지금 바로 갈게요. 서아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한세진이 서아를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운전해 줄게. 그 상태로 혼자 가면 안 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서아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기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침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서아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딸입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고비는 넘겼어요.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서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철이 눈을 떴습니다. 서아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서기철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서아의 어머니가 서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인터넷에 우리 사진이 돌아다닌다며? 아버지가 그거 보시고.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이 보여줬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서아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서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세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세진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겼대. 근데 선배.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인터넷에 퍼진 거 보시고 쓰러지신 거래. 한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서아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배,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건 넘어갈 수 없어.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일단 회사로 돌아가자. 서아가 병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야 하는데. 한세진이 서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할 일은 여기서 우는 게 아니야. 이 상황을 끝내는 거야.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가자. 서아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잠깐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어머니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무리하지 마. 서아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서아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서아와 한세진, 그리고 법무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노트북 화면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유출 경로 추적했어. 결과 나왔다. 서아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세진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자료들, 원본 파일 정보가 남아 있었어. 박도준 계정에서 나간 거야. 서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박 전무가?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편집된 내부 문서도 같은 계정에서 외부로 전송됐어. 내 관리 책임을 강조한 문서.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접촉 기록도 있습니다. 박도준 전무가 연락한 로펌이 윤정희 회장 측 로펌과 동일합니다.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아가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전부 연결돼 있네. 윤정희 어머님이 시킨 거야. 한세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어떻게 할 거야? 서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동시에 진행해. 법무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아가 한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 증거 목록 공개하자. 언론에. 한세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개? 지금 바로?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쪽에서 여론전 걸어왔잖아. 우리도 진실을 보여주는 거야. 한세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정리해서 배포할게.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시댁 측 여론 조작 정황 포착, 문서 편집 및 개인정보 유출 증거 공개. 서아가 사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공격한 거였네. 며느리 불쌍하다. 저렇게까지 당했구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세진이었습니다. 서아야, 주가 다시 안정됐어. 여론 반전됐다.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선배. 한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오늘 직무 정지됐어. 조사 들어간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서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가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끝낼게요. 서아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아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얼굴 위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아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서아가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서아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아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양쪽으로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스크린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도준 전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진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띄웠습니다. 박도준 전무는 내부 문서를 편집해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서아 대표의 개인정보와 가족정보도 함께 유출되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세진이 다음 화면을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세진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윤정희와 박도준 사이에 오간
이메일 기록이 보였습니다. 윤정혜 전 회장의 승인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지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서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정혜 전 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에 대해 표결해 주십시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해임 사유가 충분합니까? 한세진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 전부 있습니다. 문서 조작, 개인정보 유출, 여론 조작 지시, 전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사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결하죠.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윤정혜 전 회장의 모든 직책 해임이 의결되었습니다. 한세진이 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합의 조건입니다. 이사들이 한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세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윤정혜 전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과문은 전 임직원 앞에서 직접 낭독해야 합니다. 이사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 낭독이요? 그건 좀. 서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대신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선택은 윤정혜 전 회장이 하시면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과문 미제출 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세진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윤정희 측에서 연락 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릴 거야. 선택은 저쪽이 하는 거니까. 이틀 후 윤정희의 집이었습니다. 윤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며칠 사이에 푹 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윤정희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상대 측 조건입니다. 윤정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과문 낭독? 전 임직원 앞에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시면 형사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됩니다. 윤정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내가 왜 저런 애한테 사과를 해야 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윤정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그게 다 조작된 거야. 박 전무가 혼자 한 거라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박 전무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습니다. 지시 내용이 명확합니다. 윤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습니다. 윤정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윤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사과문 낭독하시면 끝납니다. 형사 고발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습니다. 윤정희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윤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그 애가... 서아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변호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윤정희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윤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사흘 후 회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전 임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강당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세진이 서아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긴장돼?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감정 문제가 아니야. 절차일 뿐이야.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이가 들어섰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윤정이가 천천히 통로를 걸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분이 윤 회장님 아니야? 사과한다던데 진짜 하려나? 윤정이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윤정이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윤정이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윤정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윤정이입니다. 윤정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정이에게 쏠렸습니다. 윤정이가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아 대표와 서아 대표의 가족에게 깊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부 문서를 조작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론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정희가 종이를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세진이 서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까지가 합의 조건이야. 끝난 거야.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무대 위에서 윤정희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무릎을 꿇네. 저게 진짜야? 윤정희가 무릎을 꿇은 채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록 담당 직원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서아가 강당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한세진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때? 서아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야.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무대 위에서 윤정희가 일어섰습니다. 윤정희가 비틀거리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윤정희가 통로를 걸어 나가다가 서아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정희가 서아를 노려보았습니다. 윤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넌 끝까지. 서아가 윤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정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내가 무릎 꿇는 거?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기록을 남긴 거예요.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요. 윤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아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추가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윤정희가 서아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윤정희가 몸을 돌려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세진이 서아 옆에 섰습니다. 진짜 끝난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서아가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회사 일만 하면 돼. 한세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지. 서아가 강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아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대회의실에서 경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스크린 앞에 서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중장기 경영 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지역 생산 라인 확대 건은 검토가 끝났습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청도 지역 생산업체들을 공식 협력사로 등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 물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 경험이 있는 곳들이에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중장기 계획안 승인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서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세진이 서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축하해. 첫 경영 계획 통과했네. 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배 덕분이지. 혼자였으면 못했어. 한세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다 한 거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세진이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윤정혜 씨는 요즘 어때?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한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빠졌더라. 모임에도 안 나오고.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선택한 거야.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써. 한세진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연락 와?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제 만났어. 한세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났어? 무슨 얘기했는데? 서아가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리하자고 했어. 서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와 민우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할 말이 있어. 서아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있어.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내 편을 못 들어줘서. 서아가 아무 말 없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중간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힘들었어.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나는 이제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리하자. 깔끔하게. 민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아무 감정도 없어? 서아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있었지. 많이 있었어. 근데 그건 옛날 얘기야.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게. 복잡하게 안 할 거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카페를 나서려다 멈춰 섰습니다. 서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도 내 인생 살아.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 민우가 서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아가 작게 웃었습니다. 안녕. 서아가 카페를 나섰습니다. 다시 현재 회사 복도였습니다.
한세진이 서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질질 끌 필요 없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이야. 한세진이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 부모님 뵈러 간다며? 서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아버지가 농장에 복귀하셨대. 얼굴 보러 가려고. 한세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푹 쉬고 와. 서아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선배. 오후 충청도 시골집이었습니다. 서아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서기철이 텃밭에서 호미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서기철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아야, 왔구나. 서아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서기철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보다시피 멀쩡해.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기철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서아의 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아야, 밥 먹었니? 서아가 어머니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밥 먹으러 왔어요. 어머니가 서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들어와. 국 끓여놨어.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 밥상을 받았습니다. 서아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맨날 회사 음식만 먹으니까 그렇지. 자주 와. 서기철이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경영 계획도 통과됐어요. 서기철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서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해 주신 거래처들 공식 협력사 됐어요. 서기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 회사 핵심 공급망이에요. 서기철이 허허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 좋아하겠네. 내가 연락해봐야겠다. 어머니가 서아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됐니? 서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리했어요, 엄마. 어머니가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안 하니?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서기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결정한 거면 됐다. 우리는 내 편이야.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서아가 마당에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텃밭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기철이 서아 옆에 섰습니다. 서아야. 서아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서기철이 텃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지.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내가 속상할까봐. 서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서기철이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넌 해냈어. 아버지는 그게 자랑스러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서기철이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긴 사람이 왜 울어. 서아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울어요. 기뻐서 그래요. 서기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기쁜 거면 됐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외부 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명 경영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비서가 나가고 서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책상 위 사진에 멈췄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아가 사진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서아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컴퓨터를 켜고 거래처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한 줄에서 서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상견례가 열렸던 호텔 한정식당 이름이었습니다. 서아가 마우스를 클릭해 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서아가 피식 웃었습니다. 서아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시골 출신이라 무시당했던 신부. 이제는 그 배경이 회사의 힘이 되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떴습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아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서아가 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아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상견례에서 무시당했던 서아. 그날의 수모는 분노가 아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서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날짜를 적고 서류를 모으고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무시당했던 시골 부모님의 인맥이 결국 회사를 살리는 핵심이 되었고 약점이라 여겨졌던 배경이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벌로, 재산으로, 겉모습으로 줄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손, 오래 쌓아온 신뢰,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서아의 이야기는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힘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무릎 꿇린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기록이었고 마땅한 결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서아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참고 묵묵히 준비하고 끝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